안녕하십니까, 대인남입니다. 저는 담보대출 금리를 저렴하게 받는 방법과 대출 한도를 많이 받는 방법, 그리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출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면 우리 뱅크 플랫폼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담보대출일 금리를 이제 부드럽게 잘 깎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주택금융공사 대출을 하는 경우 할인 쿠폰을 받아서 대출 금리를 깎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1금융권부터 1.5금융권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금융권 그리고 이 대출 금리를 아무 때나 이제 깎아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 대출 금리를 언제 깎아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언제 치고 들어가야 되나, 그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현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대출 금리를 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아낌이 대출이라는 쿠폰을 통해서 할인 쿠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0.02%의 금리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쿠폰 발급일로부터 60일까지고요. 자, 안심주머니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플레이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02%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출을 만기 30년으로 잡고 1억 원을 대출을 했을 때 가정을 해서 원리금을 35만 원이나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출 기간을 30년으로 잡았고 1억 원의 대출이지만 대출 금액이 이거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분명 절감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자, 이 화면은 이제 안심주머니의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여기 할인 쿠폰 있죠?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발급일 60일 이내에 사용을 하시면 할인이 되니까 반드시 이 점을 이용을 하셔서 대출 금리를 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금융권부터 이제 1.5금융권까지인데요. 먼저 이제 1금융권 하면 시중은행이 있죠. 우리가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채 및 코픽스 금리를 조달을 해서 그 은행이 이제 마진 금리를 더해서 이제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이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금리의 대출을 대량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금리 할인이나 이 프로모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은행 창구에 가셔서 금리 좀 깎아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금리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은행마다 그 우대 금리를 이제 충족을 하면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가지의 우대 금리 항목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충족을 시키면 최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죠. 각 은행마다 이제 그 우대 금리를 충족하는 그 조건들이, 이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셔서 내가 그 우대 금리를 충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급여통장, 신용카드 만들어서 매월 몇십만 원씩 사용을 해야 되고, 적금 들어야 되고, 청약통장을 해야 되고, 인터넷 뱅킹 같은 걸 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험회사입니다. 이 보험회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모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이제 납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으로 쌓일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이제 쌓이게 되면 그 금액을 이제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저금리로 이제 담보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낮은 데가 있고, 어떤 보험사는 금리가 좀 높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신 금액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전산에 등록된 금리로 이제 운영을 하고, 기준금리 플러스 마진금리 더해서 고객분들에게 이제 대출금리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좀 금리를 깎아달라고 하기가 조금 뭐합니다. 상황을 좀 보시고 좀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보험사마다 담보대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이라든지 또는 신용 등급이 좋으신 분들을 채무자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제 상담 과정에서 대출 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상의를 충분히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그리고 이제 신협입니다. 여기가 좀 애매한 그런 이제 금융기관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은 이제 그 조합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제 지점들이 많이 있죠.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들 같은 지점들이 많이 있는데 각 조합마다 대출 운영하는 그 기준율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지점의 이제 지점장이나 그 담당자가 운영하는 그 재량에 의해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 좀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 대출 금액이 아주 크고 금리가 좀 높게 나온 것 같다라고 하면 담당자에게 금리가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금리를 뭐 어떻게 뭐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 그리고 다른 상품으로 이제 권유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유념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조금 유도리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이금융권입니다. 이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1금융권이나 1.5금융권보다는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를 조금이라도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월 조금씩 이제 나가는 이자를 줄일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금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금융사마다 프로모션 금리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여신 금액을 이제 소진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금리를 낮추는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뭐 이번 달 또는 다음 달까지 한 뭐 1개월, 2개월 동안 금리를 깎아주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프로모션 금리가 있는지, 뭐 있다라고 하면 이번 달 내에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 달에 적용이 안 되면 다음 달에 적용이 되는 건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담당자 권한에 이제 금리 할인권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금융사마다 이제 대출 상담사들이 있는데 이 대출 상담사에게 떨어지는 그 금리 할인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5개 또는 10개 이렇게 해서 그 금리 할인권을 쓸 수가 있거든요. 얘기를 하셔서 금리 할인권을 쓸 수 있는지 또는 프로모션 금리를 쓸 수 있는지 상의를 하셔서 물어보시고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금리를 0. 몇 프로라도 아니면은 뭐 몇 퍼센트라도 해서 낮출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 지금 그 금융사 담당자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저를 좀 미워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뭐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진짜 막말로 제 몸을 다 바쳐서 모든 정보를 제가 다 드릴 테니까요. 영상 잘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출 금리를 우리가 뭐 아무 때나 그냥 처음부터 막 금리를 깎아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를 깎아달라고 하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데 언제 치고 들어가면 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 대출 상담을 받고 이제 접수를 하고 신용조회를 한 뒤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승인이 나오게 되면 담당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진행을 하실 건지, 언제 진행을 하실 건지. 그러면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냥 뭐 상담도 받기 전에 상담하면서 대출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금리부터 깎아달라고 하면 좀 어색하니까 바로 이때입니다. 대출 승인이 나왔을 때 그 타이밍을 잡으시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대출 금리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를 좀 할인받을 수 있다, 좀 깎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 대출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담당자도 그래도 뭐 대출 진행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깎아주고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으니까 반드시 서로 또 이제 얼굴 붉히지 않고 좋게 아주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타이밍을 잘 잡으셔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에 신규 대출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 기존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어떻게 이용을 하시냐면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신용등급이 상승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뭐 직위의 상승, 소득의 상승 부분이 생겼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이 신용등급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금리를 내가 정리를 했다. 대출을 받아서 기존에 있던 뭐 카드론, 이금융권, 신용대출, 뭐 기타 높은 금리 대출들을 정리를 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요청을 하면 되는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1년에 이제 2회까지만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6개월 내 이제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출 그 시점은 대출을 받고 난 후에 3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금융사에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대출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잘 나오거든요. 자, 오늘 영상 그 대출금리를 깎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